사기 강박이 연화사 표시입니다. 110조 사기 강박 연화사 표시는 첫 번째, 하자 있는 연화사 표시는 의사바 표시가 일치합니까? 일치 안 합니까? 예? 의사바 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하자는 것은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안 됩니다. 일치하는데 내가 이 의사 표시할 때 타인의 위법한 간섭이 개질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의사 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예요. 그 간섭하는 수단이 뭐가 있다? 사기와 강박.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번에 보십시오. 17번에 3번을 보세요. 이 3번은 왜 틀렸을까요? 17번의 3번은 틀린 이유가, 자, 지금 이 경우 표의자는 신원보정서면에 서명날인한 의사로서 그를 서명날인했죠. 신원보정서면에 서명날인한다고 서명날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연대보정입니다. 그럼 내 의사는 뭐였는데?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절대 사기강박은 안 해요. 따라서 판례가 말하기를 이때는 뭐만 가지고 하라? 차고 취소만 해야 되지 사기 취소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왜냐?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디만 정된다고? 차고만 정되지 사기는 정되지 않습니다. 의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 위에 사기를 요로도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어디만 해당된다고? 차고만 해당됩니다. 자, 다음에 사기에 하나서 표시, 강박이 하나서 표시, 이 두 가지를 볼 때 요건이 사기 하나서 표시는 무슨 행위가 있을 것? 기망행위가 있고, 몇 단의 고유가 있고, 2단의 고유가 있고, 다음에 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그놈의 거짓말이 표의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강박행위는 당연히 강박원이라는 표시는 무슨 행위가 있고, 강박행위가 있고, 몇 단의 고의가 있고, 2단의 고의, 다음에 뭐가 있고, 위법성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뭐라고? 하나는 기망을 수단하고 하나는 강박을 수단할 뿐이지 나머지 요건은 똑같아. 그 기망에서 요즘 뜨는 문제, 작년에도 나왔죠. 기망의 수단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침묵은 언제나 기망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 때 그 진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침묵도 기망행위가 됩니다. 그럼 진실 고지할 의무 대표적인 뭐가 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쓰레기 매립장인 건설 예정이 이자가 공동묘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걸 고지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자, 시가는 고지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더라도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더라도 기망이 아니다. 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몇 단위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위 고의. 따라서 절대로 과실이한 기망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로 인한 기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거짓말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측상 위법성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통을 조성해서 연 12%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 라는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사기 문양이 안 됩니다. 왜냐? 상도 이상 그 정도의 뻥은 뭐라고? 위법성이 없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거 분양하면 꼭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걸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진격의 거인이 가야만이 5분 걸립니다. 다 뻥입니다. 그래도 왜 하느냐? 과장 광고는 허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 분양이라 해서 고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거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고.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놈의 거짓말이 내가 그 법률행위를 하는데 원인이 됐습니다. 원인과 무슨 사이? 결과가 있어야 돼요.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에만 영향을, 누굴 기준하면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망일 필요 없고 해당 표의자에게만 기망이 됩니다. 그래서 피기망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면 된다. 그래서 키가 얇은 사람, 두터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만 영향을 미쳐도 된다?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됩니다.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인과관계는 있는 것을 봐요. 강박행위는 반드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줘야 됩니다. 해악을 고지해주지 않다. 그럼 강박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세 서명날인이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박행위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서명날이 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강박은 실현 가능성 요문 요건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냥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뭐 됐다? 박탈나면 뭐가 된다?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박탈 그러면 절대적 강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다음에 이단 고의 위법성. 그래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게 없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 취득할 때.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은 고의가 있고 뭐가 있다? 위법성이 있죠. 고의는 기책 사유죠. 기책 사유가 있고 위법성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뭐 된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똑같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게 이제 제3자 사기강박입니다. 제3자 사기강박은 함부로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두 사람 사이 매매했다. 근데 을과 갑이 서로 사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을도 아니고 갑도 아닌 사람 뭐라고? 제3자지 뭐. 제3자가 사기강박이었다. 그럼 사기강박 당하는 갑이 함부로 이 계약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제3자가 사기강박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3자 사기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누구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는 뭐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은행 출장 소장입니다. 은행 출장 소장이 고객을 기망했다. 그러면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란 거. 다음에 착오 취소는 착오란다. 사기 강박은 다른 제도와의 경합이 많이 돼요. 첫 번째,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고려청자를 매수했다. 그럼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어요. 서로 경합하게 안 하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그럼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 했죠.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말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지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는 경합합니다. 단 돈은 두 번 받으면 돼? 안 돼? 아니죠. 그래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이지 중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갑이 지금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사기 분양을 했어요. 그럼 사기 분양 당한 수분양자는 이 분양자를 뭐하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받아갈 수도 있지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못 받는다 했죠. 그러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17번입니다. 1번은 소송행위란 말이 나오죠. 소송행위, 공법행위, 신분행위는 민총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에 2번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인 것을 알고 매수한 자는
자, 이 말은 기망에서 타인 물건을 매수했죠. 그럼 이때는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책임과 사기 강박은 경합합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3번 했습니다. 은행 출장 소장은 은행과 동일시 할 수 있죠. 따라서 출장 소장에게 속아서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한 사람은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을 겁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어렵게 써놨죠. 결국 알았건 몰랐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강박이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 행위를 구사한다. 그러면 취소로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죠. 그렇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18번의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보호할 상대방이 없죠. 따라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박탈이라 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사기 강박을 당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네?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거래를 하고 보니까 이익을 봤어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사기 강박은 의사결정 자유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경제적 불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은 요건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 이런 건 요건이 아니라니까. 경제적 불이익과는 관계 없습니다. 지발 관계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과. 따라서 중요 부분 차후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차고와 관계 있는 거죠. 다음에 19번을 보십시오. 19번의 3번을 보면 제3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미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매매계약은 그대로 두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107, 108, 109, 110조 다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뭐로 만든다? 확정 무효로 만들므로써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이 아니고 20번을 봅니다. 나머지는 뭐 20번의 1번 피기망자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당연히 뭐로 추정된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됩니다. 3번입니다.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입니다. 여러분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죠. 따라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나에게 1억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고발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사기에서 건물을 명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기에서 건물을 명도해 주면 침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없다.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자, 5번입니다. 과장 광고죠. 이런 것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기망성이 결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 과장 광고가 허이면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사기가 아닙니다. 당신과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안에 섭진 걸렸다. 사기 결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의 뻥은 사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자, 실제로는 사기죠. 사기입니다. 심정적으로 사기지만 법률적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겁니다. 다음에 21번을 보면 이것을 보세요. 교환계약 당사자가 시가를 허위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가로 거래했죠.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했습니다. 리얼,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 수익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기망이다 아니다? 아까 위법성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억, 차고가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차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경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을에게 건축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게 제3자 사기입니다. 자, 갑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느냐?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건축업자입니다. 갑이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나니까 을이 사실상 부도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빌라를 지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한 자신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처럼 누굴 기망했다? 병을 기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망행위는 갑이 한 거죠. 여기는 누가 있다? 돈 받을 채권이 있죠. 그래서 병이 기망을 당해서 뭘 했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분양계약 당사자는 누굽니까? 을과 병. 갑은 당사자가 아니죠?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제3자 사기한 겁니다. 자, 분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했다. 어찌할 거냐 이 말이죠. 제3자 사기 물어보는 거죠 뭐. 1번 분양계약 체결 시에 갑의 기망행위에서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을이 몰랐으나 주의하에 있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자, 이 병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라고?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몰랐으나 주의를 했으면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분양계약 체결 시에 갑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병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지금 여기에 누가 취소권자는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병이 취소권자입니다.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취소하려니까 지금 뭘 취소한다고? 분양계약을. 분양계약은 누가 하고 있다고? 병.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상대방이. 따라서 이 경우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음에 3번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분양계약 취소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분양은 분양대로 받고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를 갑으로부터 배상받았다. 병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지금 답이 틀렸네요. 4번이 지금 답으로 되네요.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갑으로부터 뭘 받았다? 손해배상 다 받았어요. 손해배상 다 받았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까? 취소 못하면 여러분 이 병은 계속해서 뭘 줘야 됩니까? 중도금, 잔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뭐하고? 취소했는데 이 을은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나한테 부당이득 반환할 돈이 없다니까. 그럼 누구한테? 갑에게 손해배상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없게? 있다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났다고? 지금 분양해서 지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근데 분양계약이 그대로 두면 분양계약은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니까. 분양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이 을에게 부당이득 받으면 좋은데 부당이득 받으면 갑에게 돈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했죠? 근데 취소를 했어요. 근데 갑이 을이 한 푼도 없어. 그럼 여러분이 병 같으면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갑한테 가서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다 청구하지. 따라서 손해배상 받는다 해서 취소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손해배상 다 받고 뭐 하면 된다? 취소. 대신 뭐는 못 받는다고? 부당이득은 못 받지.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갑으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병이 단순히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추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분양대금을 다 납부했더라도 추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 사실을 안 다음에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 했다? 사기 사실을 벗어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추인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게 분양대금을 주지만 나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만일 이게 사기에 해당되면 나중에 취소할 거야 라고 이의를 유보했으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니까. 따라서 원래 대금을 주는 것은 법정 추인 아닙니까? 이거는 추인 문제라니까. 그러나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뭐 해야 된다? 종료된 뒤에 되고 이의 여부가 없어야 돼요. 그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다는 건 자기가 사기강박당 했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요.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대금 준 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추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단순히 분양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답이 4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조리 다 4번이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할 때는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22번을 해설을 지금부터 봅니다. 22번 해설을 봅니다. 해설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해설은 안 봤죠? 해설 제3자 사기 문제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였으므로 사기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즉 사기상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3번을 봅니다. 3번은 제3자 사기로 피해자가 건설회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3자가 사기 자체가 불법행위를 고소한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뭐 할 필요 없다? 취소할 필요 없다. 그럼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자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사기강박의 경우 취소하면 뭘 받는다 했죠? 부당이득.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요 둘은 경합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경합한다 했죠. 근데 요 돈은 두 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중첩 받을 수 없다 했죠. 왜 돈을 두 번 받을 수 없다고 자꾸 그랬냐면 이 두 개는 경합한다니까. 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받는다니까. 취소하더라도 뭘 안 받고 부당이자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니까. 왜 그런 말이 가능하냐? 방금 말했잖아. 이 경우 지금 이 을은 지금 무일푼이라니까. 무일푼일 때는 병은 이 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하겠죠. 돈이 없으면. 그럼 누구한테? 갑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다 받아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받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받고 손해배상 받고 돈은 두 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돈은 두 번 못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손해배상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돈을 두 번 못 받는다는 거지. 취소하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번.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에 가는 거. 이제 23번부터 24번은 종합 문제입니다. 앞에 했던 거 그냥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23번에 1번 파산관제는 제3자다 아니다? 제3자. 여기 지금 항마도 빠지면 앞이 다 했던 겁니다. 이거 제3자입니다. 다음에 3번은 제3자는 스님은 되지 과실유무는 묻지를 않는다. 3번 유발되면 뭐 할 필요도 없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범차고 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통정의 표시는 제3자 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는 무조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다음에 24번에 5번 보십시오. 통정의 표시 무효는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포괄승계인도 포함된다. 포괄승계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25번은 선의무과실을 요건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선의무과실을 요건한다. 그러면 뭐? 자, 25번에 1번을 봅니다. 갑이 을에게 그 부동산을 허위 표시인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준 후 을이 자신 명의로 등기를 대했음을 기하로 다시 병에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통정 허위 표시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지 선의무과실은 아니죠. 따라서 선의기만 하면 됩니다. 2번 되어 있습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얘랑 무슨 매매입니까?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갑니다. 3번 강박에 못 이겨서 취소했습니다. 이 취소도 역시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자, 갑이 강박에 못 이겨서 을이 그 소유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으나, 지금 아니다. 갑의 강박에 못 이겨서 을이 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내가 2번을 읽고 있네, 지금. 제3자 사유강박이죠. 제가 2번까지는 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제가 2번하고 3번은 이제 한꺼번에 했는데 다시 봅니다.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다시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해줬어요. 그래서 제1매매계약이 해제됐죠. 그래도 병은 뭘 불문하고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합니다. 다만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갑의 강박에 못 이겨서 을이 그 소유 부동산을 누구한테 매도했다? 자, 갑이 을에게 강박해 있는 겁니다. 10펄은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매매를 했게? 병에게 매매했어요. 자, 그럼 매매 당사자는 누굽니까? 을과 병이죠. 그러면 이 분명히 을은 강박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강박을 당했다? 병은 지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제3자 아닙니까? 그럼 제3자로부터 사기당한 사람 누구라고? 을. 따라서 을은 지금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을이 취소권자예요. 그럼 사기를 당해서 무슨 행위를 했게? 매매를. 누구하고? 병하고. 그럼 병이 사기 강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따라서 을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병이 갑이 을에게 사기한다는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라고?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니까 선이고 뭐 해야 된다?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은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다음에 미성년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다음에 갑의 무건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갑 자신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해주고 난 다음에 갑이 을이 무건대리를 추인했어요. 자, 갑의 부동산을 무건대리인 을이 좀 어렵습니까? 자, 봐봐요. 갑의 무건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매했어요. 지금 무건대리라고 나와있죠? 그럼 대리권 없이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누구하고 했게? 정하고. 그런데 매매계약 했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효였겠죠. 그럼 무건대리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누구의 권리는 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매매했다고 나올 건데 뭐까지 해줬습니까? 등기가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갑이 이 계약을 뭐 했다? 무건대리인을 추인했다니까. 그럼 추인하면 소급회수 유효지만 누구의 권리를 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하지 못하니까 제3자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악 구별할 필요 없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갑이 을의 묶은대리를 추인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선의의 제3자 보호받습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자, 1번은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2번은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되겠습니까? 4번은 미성년이라는 취소입니다. 미성년의 취소는 절대적으로 바뀝니다.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못 받습니다. 5번은 묶은대리 추인이에요. 묶은대리 추인이지만 소고표가 있지만 누구의 권리를 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하지 못하니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은 제3자 사회강박. 그렇습니다. 그래집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사기, 강박 등등 종합문제입니다. 종합문제.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인데 우리 민법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도달이란 상대방 집에 것 내들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이름은 되죠. 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도달이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도달하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연착, 불착에 관한 불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에게 있다.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되기 전에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사정 변경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했다는 입증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그 표의자가 입증할 때 보통 우편의 경우 반송된 바가 없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 아니 됩니다. 그러나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반송된 바가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증명 등기 우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왜가 있게 없게 조금 있으면 판례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도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은 알겠는데 그놈의 소재를 모르겠다 할 때 하는 게 뭐라고? 공시송달입니다. 모르는데 표의자에게 뭐 없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 공시송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 2개월. 2주. 외국에 하는 송달은 2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에게 계속 공시송달할 때는 첫 번째는 2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2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26번부터 봅니다. 1번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자, 내가 편지를 붙였는데 그 수령을 미성년자가 했습니다. 나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따라서 수령한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도달 주장 못하죠. 그러나 미성년자 쪽에서는 도달 주장할 수 있어요. 단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는 나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후라도 대항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달했다는 걸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물입니다. 다음에 5번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다음에 27번에 2번을 보십시오.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사회관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직접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똑같고 5번도 보통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5번 보통편은 안 된다 그랬죠? 네.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8번은 전부 다 판례입니다.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서 서신 개봉을 안 했습니다. 도달됐다고 볼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아직까지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2번 일간지 신문 이런 거는 절대로 도달을 보지 않습니다. 도달을 보지 않는다. 3번 수령인의 사무실 비용이니 그 통지를
받았으나 수령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도달됐게 안 됐게? 예? 여러분, 동가는 가족에게 전달되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그때 전달할 때 도달됐다니까. 자, 부부 간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달될 편지를 부인에게 줬습니다. 근데 부부 사무엘에서 편지를 전달 안 했어요. 도달됐게 안 됐게? 됐다니까. 직접 전달될 필요 없다니까. 요지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도달된 겁니다. 다음에 이거는 4번은 아주 오래전 판례입니다.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가 당사자 주민등록지에 당사자에 대한 서류를 받았다. 그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게 없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가는 가족에게 전달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도 아니고 사무소도 아닌 동업자 사무실에 신원이 분명장자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거는 등기우편이라도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등기우편입니다. 그래도 도달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도달 안 봅니다. 29번입니다. 똑같이 1번입니다. 분명히 등기우편물이죠. 근데 현재 그 주소지에는 주민등록만 돼 있고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달됐게 안 됐게? 안 된 겁니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이라고 무조건 도달된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도달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번을 보십시오.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여러분, 도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도달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5번, 효력 발생을 위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러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우리는 지금 도달주의를 원칙이라 한다 했죠. 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게 없게?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울 때는 이렇게 옵니다. 사무, 경무, 채무인수 이렇게 옵니다. 그냥 사무가 너무 경무하면, 사무가 너무 뭐라고 격하게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인수해주게 해줘라. 그래서 사무, 경무, 채무인수 이렇게 옵니다. 그럼 사자는 뭐냐? 오지선당일 때 사자는 사원총회 소집통 이거밖에 없어요. 사원총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우면 될 것이고, 무자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최고는 최고예요. 무건대리인 본인 추인 여부 최고할 때 본인은 상당 기간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돼 있잖아요. 그럼 요 무자는 뭐게요? 무능력자. 무능력자 추인할 거야 말 거 다시 만다 최고합니다. 요 둘 다 뭐라고? 최고에 가는 거라요. 그럴 때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돼 있어요. 여기는 격자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발송할 때 아닙니까? 채무인수는 그냥 채무인수 나오니까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이게 지금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맞게? 무능력자가 뭐로 바뀌었다니까? 제한능력자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냥 외울 때는 사무, 경무, 채무인수 외우고 무능력자를 뭐로 바꾸면 된다? 제한능력자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자 30번에 기억 격자 나오죠? 그 뒤에는 여러분 사무, 경무, 채무인수 할 때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앞에 자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1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무, 경무, 채무인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15회에서 한 번 딱 나왔어요. 15년 만에 처음 한 번 나왔다. 다음에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그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2번처럼 신청한 날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2주 혹은 2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됩니다. 하는 방법은 1번이죠. 공시송달할 서류를 제시하면 그걸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그 밖에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그냥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대리입니다. 오늘 3페이지, 2페이지를 더 해야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3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에 부분, 민총 부분을 워낙 오랜만에 봐서 자세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중복되는 그런 문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시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